네,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강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은 인생의 마케팅 성공 요소입니다. 앞 시간에서는 마케팅에 대한 기본 정의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인간의 욕구의 발전에 비추어서 대한민국의 마케팅 성공 요소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마케팅을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그 내용 구성이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올바른 정신을 가져야 된다. 올바른 시민정신. 감사하는 마음과 올바른 시민정신. 이 올바른 시민정신이 있어야 행동이 올바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인연들입니다. 네, 자기 자신이 감사하는 마음과 올바른 시민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연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성공은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되겠지만 큰 성공을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큰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자기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끝으로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것이냐. 이거는 이제 인생을 이끌어 나가는 관점에서의 마케팅 성공 요소를 제가 경험하고 연구한 것을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설명하면서 마케팅 특강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왼쪽 그림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갬블링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대박이 났을 때 제가 받은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적죠. 뭐 7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이거 7만원의 이 바우처를 받기 위해서 투자한 돈은 그 당시에 뭐 한 1,000원 정도 넣었을 겁니다. 1,000원 넣고 이제 이 갬블링으로 해서 베팅을 했는데 7만원이 나왔으니까 엄청난 행운이었죠. 그죠? 그래서 제가 기념사진도 그 당시 찍었던 건데,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운이 따라 주었을 때가 가장 큰 성공이 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말할 때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는 머리 좋은 사람이 열심히 잘하는 사람을 이기고, 머리 좋은 사람보다는 운 좋은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을 이긴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성공 요소는 자기 자신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지식, 그리고 주위에서 따라주는 운, 이런 것들이 함께 해야 큰 성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존재하는 그 자체는 누구의 덕분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우리 사회에 최근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자기 처한 환경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이때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키워준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되새겨보고 되살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을 독립을 시켜준 나라고, 그죠?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미국에 의해서 독립이 된 겁니다. 그리고 독립되고 난 이후에는 경제 원조를 꾸준히 해줬었죠. 그죠? 그리고 북계 김일성 집단이 침공해 왔을 때는 그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으로 와서 그 공산주의자들의 침략을 한국인들을 대신해서 싸워서 막아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주한미군은 현재까지 우리 옆에 있으면서 주변
중공이나 북한, 일본, 소련, 러시아 같은 나라들의 한국을 간섭하려고 할 때마다 그 방패막이를 해주고 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북핵 문제까지 대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배고픔을 해결한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았고 그 노력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배고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도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푸르른 산, 이 창문 밖으로 이래 내다보면 모든 산이 다 지푸르게 이제 나무가 많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와 숲 속에서 나오는 맑은 공기들, 그죠? 이런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1950년도나 60년대까지만 해도 산에 나무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산에 나무를 베어 와서 땔감을 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교하면 요즘 뭐 미세먼지가 뭐 위험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때 비교하면 지금은 아주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현재 좋은 여건입니까? 그죠? 우리나라 6, 70년대 과거를 생각하다 보면 일하기 바빠서 공부할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기업의 성장을 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을 압박하는 그 정부 정책이나 정치인들의 행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업의 성장이 곧 일자리 확대가 되고 경제 발전으로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민노총 같은 경우는 월급 올려달라고 난리를 하는데 직장이 있어야 월급도 있는 겁니다. 그죠?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인지를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 항상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부모님의 능력의 여부를 떠나서 부모님들의 노고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고, 그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겁니다. 그죠? 정규조 같은 경우는 부모님 말 다 믿지 마라. 한 번뿐인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님의 조언이나 경험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부모님들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교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이고 효율적인 인생인지를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고 부모님들의 인생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듣고 배워서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 마케팅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전기 에너지, 그죠? 전기가 없었다면 우리나라의 산업이나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했겠죠, 그죠? 이렇게 풍부한 전기 에너지를 우리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 배경에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이 원자력 에너지가 40년 동안 기여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발전시킨 원자력 기술들이 여기에 기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무시하고 무지하게 오해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이런 풍부한 전기 에너지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동차가 산업 발전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여러분들이 다양한 차종을 누릴 수 있는 그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뭐 일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외제차 탄다고 난리 법석을 들고 있고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외제차가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분들은 좀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그죠? 옛날에는 고속도로 건설하는 걸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왜 고속도로가 필요하냐? 배고픔도 해결 못 했는데 왜 고속도로 짓느냐라고 심지어 고속도로 공사장에 들어누운 정치인들도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 고속도로를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고속도로를 누가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니는 고속도로 누가 어떤 고생으로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또 해외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하거나 이제 젊었을 때는 해외여행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비행기 값도 비싸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하고 나서 지금은 뭐 해외여행을 어때 국내 여행보다 더 자주 가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렇게 자주 가게 될 수 있는 배경에는 누구의 노력이 있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보고 거기에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의료 혜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의료보험증 하나만 들고, 요즘 의료보험증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만 대면 바로 의료 혜택을 싼값에 받을 수 있죠. 그죠? 이러한 의료 혜택도 누가 하늘에서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의 그 지도자들과 우리 부모님 세대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두원 부와 고민해서 만든 제도 시스템 덕분에 지금 이렇게 싼 가격으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노령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노령연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다 이런 혜택이나 노력들이 누군가의 노력의 결과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절대 그런 거에 대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출발의 가장 출발점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올바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국민교육 현장을 통해서 그런 정신을 가르쳤는데 지금은 이런 정신을 가르치는 것이 학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죠? 특히 정규조 교육을 받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내용 자체를 왜곡되게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1968년도에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민교육 헌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지식인들, 기초위원 26명과 심사위원 48명이 참여해서 만들고 우리나라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국민교육 헌장입니다. 이것이 1968년 이후로 20년 동안 전국에 보급되고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올바른 생각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미래를 개척해 왔던 거죠. 그런데 이 국민교육 헌장이 사실상 1994년도에 김영삼 정부가 들어오면서 폐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폐기하면서부터 정상적인 국민의식, 시민의식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지금은 올바른 시민의식을 가지고 자라나는 국민들이나 젊은 세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정말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기고 배워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성성하고 경애와 신의의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이와 같은 올바른 시민의식 그리고 그 국민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국제사회에 나아가고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 나갈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내용은 저의 경우는 해외 출장을 나가거나 외국에 관계된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자랑스럽게 제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국민 정신교육을 위한 훌륭한 헌장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신생 독립국에서 가난한 신생 독립국에서 현재의 선진국으로 올 수 있었다라고 항상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인연이 있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다. 제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름다운 인연이 있어야 된다. 이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것은 자기 주위에서 자기와 같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부분이 바로 가족이 되겠죠, 그죠? 가족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죠? 그래서 훌륭한 가족 구성이 있는 사람은 더 성공할 가능성이 크겠죠, 그죠? 그래서 가족을 사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친구입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자라면서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활동을 같이 나누는 친구, 아주 중요한 인연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거나 이제 학교에 가게 되면 만나는 동료, 또 직장 선후배, 이 선후배 관계는 서로 협력도 하고 또 서로 경쟁도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면서 새로운 걸 창조하고 서로 경쟁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고 하면서 같이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경쟁하는 동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동료가 없으면 자기도 퇴보하게 되고 또 굳이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경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에서는 지도자나 상사, 그리고 사장님, 이런 분들이 아주 또 중요한 인연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 훌륭한 지도자를 찾아서 섬기고 따라가려는 노력, 그리고 사장님을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상사를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 특히 이제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롤 모델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롤 모델과 함께 자기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배우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평소 삶에 있어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훌륭한 조력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멘토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사람, 뭐 직장에서 상사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동료하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떠나서 어떤 큰 틀에서 또 주제가 요 가족, 친구, 동료와 할 수 없는 내용들은 이런 멘토를 통해서 또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멘토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사업 파트너를 또 잘 만나야 되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 사업 파트너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보다는 정직, 그리고 신뢰를 중요시하는 파트너를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배우자죠. 그죠? 배우자는 사랑으로서 인생을 함께 만들어갈 반려자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7가지의 아름다운 인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종이에서 이런 7가지를 쓰고 각 그 인연들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그리고 뭔가 인연이 부족하다 그러면 인연을 좀 더 발전시키고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연이 과연 내한테 몇 명이 있느냐. 한 명이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그게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로 충분한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인드를 이렇게 가집니다. 모든 일은 당신 덕분이고 그 덕이 당신이 나에게 나누어준 그 덕이 곧 내 복입니다. 이런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마인드가 결국 인생의 성공적인
마케팅을 하는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제 박대중 회장 같은 분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과의 상사와 부하의 관계죠. 그죠?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직장 상사라면 이제 부하 직원인 박대중 회장한테 회장님에게 이제 포항제철을 만들어라 라는 지시를 했고 많은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해서 이제 박대중 회장님은 부하 직원으로서 그것을 임무를 받은 다음에 철저한 실행을 통해서 성공을 이룬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어떤 산업화 발전의 기본이 된 겁니다. 포항제철이. 지금 이거는 이제 1992년도에 박대중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종의 직장 상사죠, 그죠? 직장 상사인 박정희 대통령께서 지시한 제철 강국을 완성을 하고 그 25년이 걸린 일입니다. 25년 만에 제철 강국을 완성을 하고 그 완료 보고를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에서 이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박대중 회장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그 당시 관계했던 이제 중요 인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보고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포항제철을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제철 회사로 만들었다라고 보고를 하죠. 지금은 이름이 포스코로 바뀌었습니다. 영어식으로 바꾸면서 포항제철을 포스코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면은 25년이란 긴 세월을 철에 미쳐 참으로 용케도 견뎌왔구나 생각하니 솟구치는 감회를 억누를 길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불초, 태준, 올림 이렇게 박대중 회장님께서 이제 포항제철 완료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훌륭한 상사와 훌륭한 부하의 관계죠, 그죠? 결국 이렇게 박대중 회장님 같은 경우는 성공적인 인생을 마무리를 하신 거죠. 성공 마케팅이죠, 그죠? 항상 존경하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성공적인 인생 마케팅을 위한 요소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좋은 인연을 만나야 된다. 한 두 가지를 했었고, 이제 끝으로 한 가지 이제 지혜로운 삶. 이거는 본인에 해당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문제입니다. 처음에 이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이제 자신이 가져야 될 마인드고, 그 다음 두 번째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 그건 환경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지혜로운 삶은 자기의 그 행동, 살아가는 방식에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로운 삶을 직식에 한자로 세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트란트 러셀이 이야기한 걸 보면은 훌륭한 삶이란 사랑으로 힘을 얻고 지식으로 길잡이를 삼는 삶이다. 즉 지식의 안내를 받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삶이 훌륭한 삶이다. 지식이 없는 사랑, 사랑이 없는 지식은 훌륭한 삶을 만들어낼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해석을 한 게 바로 직식의 요 세 단어입니다. 그죠? 그죠? 뭐 뒤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직은 자기 직업이죠. 열심히 일하는 걸 뜻합니다. 그다음 식은 배움이죠, 그죠? 지식을 말하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지식을 배우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이걸 뭐 책 제목으로 표현한 책도 있습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이런 책도 있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그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입니다. 직. 어떤 직을 할 거냐, 여러분들은. 고객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마케팅에 성공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고객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고객이 없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누가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을 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최근 텔레비전에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백종원 그 사업가가 있죠, 그죠?
백종원 사고. 아마 저하고 나이가 또 거의 같을 겁니다. 이분도 경북 영천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학사장교로 근무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그 학사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설명할 때마다 굉장히 동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분은 만능 간장을 만들었죠. 저 집에 이제 어머니들이나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이 쉽게 빨리빨리 음식을 요리할 때 쓸 수 있도록 만능 간장을 만들었죠. 그리고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지금은 또 이제 과잉 생산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그런 방송도 많이 하고 있죠. 그죠? 또 이제 골목 식당들의 어떤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마케팅 방법을 알려주고 하는 그런 컨설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그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조수미 성악가나 이런 소양 같은 가수들도 지난번 동계올림픽 때 이렇게 두 분이 합쳐서 멋있는 노래를 부르죠. 그죠? 고객이 원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세탁기들, 고객이 원하는 요소들, 세탁하는 중에도 빨래가 발견돼서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을까 고민하는 것들, 이렇게 조그마한 출구를 만들어서 애드할 수 있도록, 그죠? 추가로 발견된 세탁물을 세탁 중에도 애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즉 고객이 원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품으로 구현하는 이런 행동들이 다 성공 마케팅으로 가는 직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식당 배달업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물론 맛있는 짜장면이나 짬뽕, 탕수육을 배달하겠지만 차별화되는 요소, 그죠? 경쟁력 있는 제품뿐만이 아니라 남과 다른 차별화 요소, 이런 것들이 결국 마케팅 성공으로 가는 요소죠. 그죠? 단지 그냥 그 집에 음식 배달하고 나올 때 신발만 간단히 정리를 해줬을 뿐인데 주문이 계속 늘어나고 가게가 발전하죠. 그죠? 이런 차별화 전략이 결국 자기의 일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요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차별화는 우리 사회에서도 제품을 통해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제 갈증 해소 음료지만 이 포카리 스웨터와 게토레이는 서로 다른 부분에 대응을 하고 있죠. 포카리 스웨터는 이제 이온 음료로서 이제 젊은 세대의 여름철 날씨 갈증을 해소하는 거로서 이제 포지셔닝을 해서 고객들한테 설득력 있게 다가가고 있지만, 게토레이는 이제 스포츠인들에게 갈증 해소 음료로서 몸에 운동할 때 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보충해주는 음료수로서 대응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서로 같은 크게 보면 갈증 해소 음료지만 기능성으로 보면 서로 좀 다르죠. 그죠? 운동에 필요한 미네랄 공급하는 요소, 이거는 여름철 갈증과 이제 수분 배출에 대한 보완을 하는 음료로서 서로 다른 영역으로 다르게 경쟁을 하면서 각각 발전해 나가고 있는 차별화된 접근을 가진 제품 전략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화를 통해서 자기 영역에서 성공을 해 나가고 있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큰 직장을 가려고 할 때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아주 소규모, 이제 시작하는 자산운용사였죠. 그 당시에 들었었던 자산운용이라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작은 복사일부터 시작해서 자기 실력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큰 펀드 매니저로 발전을 한 분입니다. 이건 거의 한 10년 전에 만든 신문기사일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접근이 곧 그 일에서의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걸 여러분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큰 문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능력과 위치에 맞는 좁은 길을 선택해서 고객의 가치를 만족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직업에 있어서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성공 마케팅이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첫 시간에서 제가 창원기계공업공단에 대해서 성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성공 요소도 잠깐 살펴보면은 이 창원기계공업공단의 성공은 이제 10, 100, 1000라는 이 구호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10월 유신으로 시작을 해서 100억 불 수출, 그 $1000 국민소득 달성하자. 그 당시 1981년도에 이걸 우리가 달성할 거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의 뭐 이거보다는 한 3년 더 빨리 달성했을 겁니다. 우리가 78년도에 100억 불 수출을 달성했으니까 그죠. 계획하는 것보다 한 3년 빨리 달성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그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세대가 노력을 열심히 했던 거죠. 총화 단결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10, 100, 1000 목표 달성의 수단이 뭐냐 하면은 중화공업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죠? 중화공업 정책이 없이는 절대로 100억 불 수출을 달성할 수 없었다라는 걸 그 당시에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우리가 100억 불 수출 가기 위해서는 중화공업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파악을 하고 중화공업 육성 정책을 실시했던 거죠. 그게 70년대와 80년대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중화공업 정책은 자주국방의 다른 또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자주국방도 실현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중화공업화 정책을 했고, 결국 이것이 이제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완전히 대한민국 승리하는 그런 역전을 만들었죠. 그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 경제보다는 못 사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 중화공업이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 경제를 압도하는 그런 상황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시를 개발하고 기획한 핵심 경제 관료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이 명예 창원 시민이기도 한데 이분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이제 오원철, 당시 청와대 경제비서관을 하셨던 분이죠. 오원철 경제비서관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보시면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있고, 그때 이병철 회장이 좀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같이 창원에 이제 그 공단 건설할 때 같이 왔었죠. 그리고 항상 박정희 대통령은 전국을 어디를 다니더라도 이제 자녀들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상황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영식군이었죠. 박지만 아드님을 같이 대동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발전, 대한민국 상황을 하나라도 알려주고 가족 간에 먼저 공유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이건 아까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 음료수 잠깐 마시고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창원시 이야기하는 김에 몇 가지 사진을 좀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창원시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한 다음에 만든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창원시는 보면은 정중앙에 가로지는 큰 도로가 있죠. 창원대로. 그죠? 있고, 그 다음에 산 쪽으로 보면은 경남도청이 있습니다. 그죠? 도청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창원대로 여기 끝에 이제 창원역에서 이 끝으로 가면은 이제 성주동까지 연결되는 이 도로인데, 이 도로를 기준으로 남쪽에는 산업단지가 있고 도로를 기준으로 위쪽에는 주거단지, 행정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와 산업이 공존하는 도시라고 하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모범적인 도시개발 모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런 모델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어려웠죠. 근데 이제 이렇게 도입한 도시들이 보면은
울산, 구미 정도 되고, 최근에 이제 2000년도에 들어와서 개발한 도시로는 이제 성남, 분당 같은 도시들이 이제 IT 산업을 중심으로 IT 산업과 주거가 공존하는 그런 도시가 되었죠. 지금 세종시가 이제 그렇게 발전하려고 전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을 세종시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국에 있는 기업들이 잘 성장하고 있던 기업들이 세종시로 옮기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밑에 이 그림은 창원시청 앞 그림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모서리가 창원시청 위치고, 그죠? 그리고 창원시청 앞에 이런 노타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현재도.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만평 노타리라고 하죠. 직경 200m의 로타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략 만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평 노타리라고 그랬고, 그 당시 전국에 보면 이런 선진 시스템에 그 교통신호가 없는 만평 노타리가 많이 발전되었습니다. 발전되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산업이 발전하면서 신호등이 많이 추가되면서 이제 만평 노타리가 없어졌는데, 다행스럽게도 창원시는 이렇게 신호등 없는 만평 노타리가 아직도 유일하게 전국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런 신호등 없는 로타리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죠, 그죠? 오히려 이제 시민의식이 올라가면서 자율적으로 이제 운전을 하면서 효율성을 더 올려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민의식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신호등 없는 이런 로타리들이 창원 시내에도 제가 사는 동네를 근처로 벌써 한 2개씩, 3개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당시 이제 창원시의 기획안은 굉장히 선진 시스템으로 기획되었다. 그래서 창원에 사시는 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가서 이런 부분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외국 손님들이 저희 회사를 올 때나 창원에 오면 항상 요거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아, 여기는 대한민국 발전의 가장 핵심 도시다, 표본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죠? 이거는 당시 마산의 이야기입니다. 마산 같은 경우는 마산에 한일 합섬이 있었고, 주간에는 이렇게 섬유 산업을 위해서 제공 직물을 생산을 하고, 여기에 일하던 젊은 여직원들이 밤에는 한일 합섬 안에 있는 이제 실업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죠. 그죠? 그 당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주경야독이라고 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 회사 안에다가 학교를 짓고 교복을 다 제공을 하고, 이래서 낮에는 일하는 근무복, 밤에는 공부하는 교복 이렇게 있고,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대통령도 이때 밤에 공부하는 학생들 찾아가서 격려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런 자기 분야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전문 지식을 키우면서 일과 학습을 병행함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가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아마 이런 분들은 많이 연세가 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잠깐만요. 제가 앞에까지 말씀드린 것은 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기 일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를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식입니다. 배움에 대한 거죠, 그죠? 배움. 일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일과 함께 배움이 동반되어야 성공적인 인생 마케팅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원자력이 도입된 거는 이제 1959년도입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박사께서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이 발전하는 걸 보고 우리나라에도 원자력 기술을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원자를 하나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게 1959년이죠. 물론 사오기 전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었죠. 이렇게 지금 첫 삽을 뜨는 장면입니다. 연세가 70 되신 분이, 아주 노인이죠, 그죠? 연세가 70 되시는 노인이 삽을 들고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원자력 연구소를 개소하기 위해서 첫 삽을 뜨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연세가 70이신 분이 무엇이 답답해서 이렇게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려고 했겠습니까? 그죠? 이승만 박사께서는 미국 그 하버드와 프린스턴에서 공부하면서 이 원자력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원자력 연구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때는 연세가 70세가 아니죠. 1945년 8월에 70세였으니까 58년, 59년 정도 되면 거의 뭐 나이가 80세가 다 돼갈 때네, 그죠? 그렇다, 그죠? 거의 80연세가 80대신 노인이 이렇게 은거주춤 삽을 들고 이래 원자력 기공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59년도에 원자로를 사가지고 미국에서 연구용으로 원자를 사왔죠. 미국 부탁을 해서. 그것도 미국하고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미국이 원자를 아무 나라에나 파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1차로 127명의 우리나라 학생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원자력 공학을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이때 1차 127명의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서 원자력 공학을 배우게 되죠. 이것도 미국이 대한민국에 준 가장 큰 혜택이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계셨기 때문에. 이 민국이 그 최신 원자공학 기술을 한국에 왜 주겠습니까? 그죠? 믿음이 없으면 주지 않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1960년도에 들어와서 이제 이 방사선을 어떻게 원자력에서 나온 방사선을 그 의학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원자력 병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서울 그 공릉 쪽에 있죠. 그죠? 서울시 구로구 공릉 쪽에 가면 구로구가 아니고 노원구 공릉 쪽에 가면 원자력 병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방사선 치료가 발전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원자력 혜택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로 이제 원자력을 이용한 상업 발전이 된 것이 1978년도입니다. 그죠? 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소를 고리에 완성을 하고 79년도에 60만 킬로와트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어져 온 발전소를 최근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고리 원자력을 정지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죠. 아직도 30년을 더 쓸 수 있도록 그 보완해서 시설을 다 정비를 해서 30년 더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데도 불구하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정지시켰죠. 그래서 그냥 돈 없이 무료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오른쪽 사진이 원자력 발전소 1호기 준공식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원자력 발전소를 완성하면서 써놓은 내용입니다. 새 시대의 동력이라고 그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동력이라는 겁니다. 그죠. 에너지.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된다. 그것이 인생 마케팅에서 성공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 앞에서 식 두 가지를 말씀드렸었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면서 또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고, 배움이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은 현상 유지밖에 안 된다. 오히려 퇴보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 세 번째로는 사랑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소통입니다. 그죠? 가족, 친구, 친척, 나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의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 존경하고 신뢰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는 이런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 인생 성공 마케팅이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죠. 의사소통이 되면은 만사가 형통이 되고, 만사가 형통이 되면 운이 대통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희 회사 계시던 사장님께서 항상 건배사를 통통통 이렇게 했습니다. 의사소통, 만사형통, 운수대통. 통통통으로 우리 성공합시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인생의 성공에서는 배움과 부지런함, 직식과 아울러 주위와의 소통, 즉 사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통은 우리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전문가를 존중하는 걸 소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이런 소통이 불가능하겠죠. 이제 이 어린 꼬마하고도 심지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허리를 굽히고 인사하는 거, 이런 게 소통이 되어 있고, 오른쪽 사진은 그 과거 전두환 대통령께서 조훈현 바둑 명인이시죠. 구단과 바둑을 둘 때 이제 조훈현 구단께서는 이제 바둑을 잘 두시니까 흰 돌을 잡으시고, 전두환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인데도 바둑이 하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은 돌을 잡은 거죠. 거기다가 일단 실력이 모자라니까 검은 돌을 10집을 먼저 깔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죠? 실력 차이가 나니까 서로 상대의 실력에 맞게 전두환 대통령은 미리 검은 돌 10집을 먼저 깔아놓고 시작을 하고, 이 조은영 구단은 이제 아주 고수니까 이제 10집을 깐 상태에서 먼저 나중에 흰 돌을 두면서 가는, 이렇게 서로의 위치를 존중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것, 이게 바로 소통의 출발이고 상대에 대한 존중, 우리나라가 사만불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상대의 수준과 입장을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 성공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고객과의 비즈니스를 새로 시작할 때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고객의 상황을 존중할 줄 알아야 고객 만족을 위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혁신과 가치 창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서로 윈윈 비즈니스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의 입장에 소통할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미국 상하 양원 합동 연설을 할 때의 그 연설 장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거의 45분 동안 이제 상하 양원의 의원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연설을 하셨죠. 그 당시에 이제 오바마 행정부의 부통령이던 바이든 부통령,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원 의장이었죠. 그죠? 상원 의장은 이제 바이든 부통령이 대신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제 연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이 두 분들이 일어나서 연설에 대해서 이제 축하 박수를 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설에 대한 답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한국에 와서 연설했죠. 똑같은 연설 시간입니다. 45분 정도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위대함을 연설을 했죠. 그죠? 한국 역사를 다 설명을 하면서 대한민국이 왜 위대한지를 오히려 한국 국회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대한민국 대통령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한국의 역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위해서나 대한민국 역사를 위해서 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한 연설을 꼭 들어보길 바랍니다. 그죠? 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은 딴 생각하고 이렇게 딴 이야기하고 놀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대에 맞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연설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도 미국 갔을 때는 미국에 대한 고마움을 연설의 대부분 표현을 했습니다. 그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와서 연설하면서 대한민국의 위대함, 대한민국의 앞으로 발전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유명한 골프 선수 박성현의 승리, 그리고 63빌딩 아니고 롯데 월드타워 있죠. 그죠? 강남에 있는 거. 롯데 월드타워의 멋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칭찬하는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마케팅에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직식의 세 가지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즉, 자기 일을 사랑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죠? 열심히만 해서 큰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지식을 꾸준히 쌓아가면서 열심히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배우는 전문가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웃과 그것을 공유할 수 없게 되죠. 그죠? 그죠? 사랑이 없다면 이기주의적이 될 수 있고 국가를 배반할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전문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되면 물론이고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표지석처럼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으로 임해 나갈 때 곧 사회와 국가를 발전시키고 우리 나라를 더욱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다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로운 삶을 실천을 해야 되고요. 또 이런 지혜로운 삶 속에서도 자기 능력에 맞게 차근차근 생산성을 향상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승리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남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어제의 나 자신과 경쟁하는 모습. 그죠? 그래서 나의 인생 스피드를 남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 나는 남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남과 비교를 할 것이 아니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면서 차근차근 나만의 인생 스피드를 가지고 생산성을 향상하며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마지막에는 큰 성공을 하는 인생 마케팅이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걸 피하고 싶다면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나보다 더 앞선 사람들이 반드시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선 사람과 나도 똑같이 하려고 하면 나는 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서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죠. 그죠? 골리앗은 덩치도 크고 힘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덩치 크고 힘 좋은 골리앗하고 같이 붙어서 싸움을 해서 씨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방법은 붙어서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전략을 쓴 거죠. 목표는 상대를 이기는 것이지만 그 하는 방법은 차별화를 해서 다르게 접근한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경쟁을 하려고 하면은 자기가 힘이 부딪히는 곳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차별화하여 경쟁을 한다면 나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고객 관점에서.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임진왜란에서의 이순신 장군의 성룡사와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절대로 왜군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때에 싸움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그 시간과 장소에 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싸움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차별화 요소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다른 사람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경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지치거나 패배를 할 수 있지만
자기만의 스피드를 가지고 차별화해서 인생을 열심히 지혜롭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런 거를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고통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편하고 좋은 것만 찾는다면 노후에는 즐거움은 없고 고통만 남겠죠. 그래서 오늘의 노력과 고통은 반드시 성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인생은 give and take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주어야만이 또 뭔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시고 직식에 따른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마케팅 활동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까지 이번에 기획했던 그 2개의 강의 프로그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에서 성공적인 마케팅이 되길 바라면서 장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